요즘 제가 손하고 발이 자꾸 저리거든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시리면요, 말초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실제로는 저린 느낌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린 느낌이 있는 경우에는요, 혈액순환 쪽뿐만 아니라 신경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목 디스크가 있을 때도요,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손끝이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손끝과 손목의 온도가 비슷한데 손이 시리거나 그러시다면요, 이거는 신경과 연관이 깊을 가능성이 높고요. 손목과 손은 따뜻한데 손끝만 시린 경우가 있다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아마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시다면 오늘은 혈액순환 장애에 대한 이야기와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혈액순환의 길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온 몸으로 전달이 되고요, 소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나무가지처럼 뻗어나가서 각 장기와 말단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모세동맥 혈관을 거쳐서 다시 우리의 심장으로 순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혈액순환을 체순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돌아온 정맥혈액은요, 다시 심장의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쳐가지고 폐동맥을 거쳐서 폐의 모세동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혈액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게 되고요, 신선한 공기로부터 들어온 산소와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신선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이 우리의 심장인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다시 우리의 온몸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폐를 통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체순환을 통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폐순환을 통해서는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가스 교환과 함께 노폐물도 배출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요,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조직이라든지 장기에 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최후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1위는 암이지만요, 2위와 3위가 모두 혈액순환과 연관되어져 있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면요,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를 들 수가 있고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의 끈적끈적한 점도가 높아지게 돼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요, 죽상경화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동맥 내막이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어서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만들어져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히는 등 손상을 입게 되고, 심지어는요, 그 탄력을 잃은 혈관 부위는 순간적인 압력에 의해서 버티지 못하고 터지게 되면은요,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혈압이 높으면요, 혈관이 수용할 수 있는 혈액량이 너무 많아져서 혈액순환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반대로 혈압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요, 혈관 내 혈액량이 적어져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너무 높거나 반대로 또 너무 낮은 경우에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라든지 정제된 음식과 트랜스 지방의 과다 섭취, 음주와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혈액순환 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손발 저림입니다. 이런 저림 증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요, 저림 증상에 붓기까지 발생한다고 한다면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림 증상과 비슷한 시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손발이 저리고 시리는 증상까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피부가 변색이 되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괴사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상인데요. 동상도 주로 말단 부위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온기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요,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자가 면역 질환인 레이노이드 증후군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과도하게 말초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기억력 감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뇌로 올라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뇌 기능이 점점점 떨어져서 기억력 감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요, 뇌세포 대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노폐물이 쌓여서 뇌세포가 손상되기도 하고요, 뇌경색이나 뇌졸중 등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진다면요,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요, 꼭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중년 이후시라면요,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뒷목이 자주 뻐근해진다거나 아니면 어깨가 결린다면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한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은요,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은 전달되지 않고 반대로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근육이 원활하게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요, 조금만 몸을 사용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요, 통증과 피로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요,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 물질이 부산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젖산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더 피곤하고 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건나물TV의 대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혈액순환 장애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어떤 생활 습관들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혈액을 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면요,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만드는 것인데요. 가장 쉽게 혈액을 묽게 만드는 방법은요, 바로 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요, 흡수가 되어서 가장 먼저 혈액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나누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조금씩 자주, 목마르기 전에 마시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메가3는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지방산이지만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요,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를 꾸준히 섭취하시게 되면요, 혈액의 피막 형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혈액을 묽게 하는 것과 혈액을 맑게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알고 계시죠?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입니다. 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부유물이라든지 장내에서 부패하여서 만들어지는 독소들로 인해서요, 혈액이 탁해지게 됩니다. 장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장작용이 뛰어난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칭을 포함하여서 모든 운동요법은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리하게 운동하시게 되면 오히려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약해진 혈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냥 집에서 가볍게 손을 비빈다거나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크게 도움이 되고요, 누워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엄지발가락 부위를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일명 발끝치기라고 하죠. 이런 것만 잘 하셔도요, 말초 혈액순환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관 운동법은요, 누워서 천정을 향해 가지고 두 손과 두 발을 들고요, 이렇게 떨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관 운동은 아침 저녁으로만 해줘도요,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걸어 다니실 때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이라고 하죠. 이렇게 걷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혈액순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